자, 오늘은 8단원 가봅시다. 명제의 참과 거짓. 자, 어이구야, 뭔 색깔이야 이거. 우선 제목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무언가 내용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제목을 붙일 거야. 자, 뭘 할 거냐?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슨 뜻? 자, 여기는 정말 정답이 나왔으면 좋겠어. 무슨 뜻? 고마워. 야, 너무 고맙다 진짜. 와, 진짜 참말로 저 답이 안 나와. 의외로 X와 3은 같다 뜻이거든. 이게 의외로 저 대답이 안 나옵니다.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뭘 배웠어? 저렇게 안 배웠어. X는 3이라고 배웠지. 각인이 되어 있어. 은 3이야. 무슨 뜻이야? 아, X값이 3인가 보다. 근데 아니죠, 실제로는. 이 뜻은 X가 3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쟤는 조심해야 돼. 쟤는 X라는 값하고 3이라는 값이 같다는 뜻인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약간 좀 헷갈리는 거야. 아니 이게 뭐란 뜻이지? 그렇게 그냥 이해해? 그러면 물어보자. 쟤 참여 거짓이야. 에이, 제대로 말해놓고 왜 그래. X랑 3이랑 같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자,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말 그대로 이 등호가 성립하냐고. 하나요? 해? 모르지. X가 몇인지 알고 3이랑 같아. 그잖아. X가 몇인데. 모르는, 이게 몇인데? 참, 이 몇이, X가 몇인데? 알아, 몰라? 모르잖아. 모르는데 3이랑 같은지 어떻게 알아? 저걸 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X값은 3인가 봐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자, 빨랑 중학교 때 습성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쟤는 X가 3이란 뜻이 아닙니다. X랑 3이랑 같다는 뜻인 거야. 근데 몰라. 왜? X가 몇인지 모르니까. 그럼 쟤는 명제가 아니지. 그럼 뭐겠어? 조건이지. 그렇죠? 자, 또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참이야 거짓이야. X 더하기 4는 7과 같다. 모르죠? 왜? X가 몇인지 모르니까. 맞나요? 따라서 얘도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은 명제다라는 개념을 배웠고 조건이다라는 개념을 배웠어. 그래서 명제 자체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갖다 쓸 게 별로 없었어. 너무 뻔한 얘기였기 때문에. 조건에다가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뭐 진리집합도 했었고 조건과 조건에 대한 어떤 연결성에 대해서의 또는 그리고의 개념도 했었고 부정도 한번 해봤고 라는 걸 봤었죠. 그렇지? 오늘은 이걸 좀 확대 해석할 거야. 자, 제 조건이고 얘 조건인데 얘 각각을 놓고 보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 두 개의 조건을 뭔가 문장적 형태꼴로 합쳐볼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쓸 거냐면 요거 사이에다가 이런 문장을 쓰겠습니다. 무엇이면이라고. 무엇이면. 뒤에는 무엇이다라고 결론을 짓자. 자, 그러면 연결이 돼서 하나의 문장이 돼. 아까 한 개 한 개씩 났을 때는 의미가 없었는데 이렇게 문장화 시켜버리면 의미가 생겨버려. 내용이. 뭐가 되겠어? 자, 봐봐. X가 3과 같으면. 그냥 같으면. 그럼 이제 비로소 뭐라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러면 X값을 3이라고 보자라는 거지. 내용돼? 아까 그냥 X는 3이 납돌면 얘는 참인지 모르는 내용이거든? 근데 이거라면이라면 어떤 하나의 if적인 형태의 가정적인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X를 3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값은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X가 3과 같다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게 3일 거 아니야. 더하면 7 나오겠지. 그럼 이 문장은 참이겠어, 거짓이겠어? 참 되죠. 말 되나요? 각각 따로따로 났을 때는 의미가 없었는데 합쳤더니 의미가 생겨버렸어. 즉 뭐가 됐어? 참 거짓을 알 수 있는 문장이 돼버렸어. 그럼 얘는 뭐야? 더 이상 얘 조건 아니죠? 뭡니까? 얘는 명제입니다. 됩니까? 자, 이와 같이 조건 하나 가지고는 의미가 한 개도 없던 걸 조건 2개 이상을 묶어서 하나의 문장적 구조를 만들었더니 참 거짓이 판별이 됐어.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이런 명제를 조건 명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배울 단원이 제목 자체가 조건 명제. 조건 명제. 물론
앞으로는 계속 갖다 쓰는 명제, 이 명칭을 굳이 조건이란 걸 붙이지 않고 그냥 명제다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자세한 형태 따지면 세분화시키면은 명제 중에서도 조건 명제입니다. 조건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명제. 자, 이제 우리는 여기다 이제 의미를 왕창 부여를 시킬 거야. 왕창. 자, 우선 첫 번째. 너무 길어요. 좀 짧게 줄여봅시다.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어진 부분에 이름들을 좀 붙일게. 보통 우리가 조건 따지면 P나 Q나 R 같은 걸로 이름 붙였지. 그래서 그냥 여기다 의미상 그냥 난 얘를 P라고 할게. 쌤 꼭 P 써야 돼요?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그냥 P라고 할게. 그냥 알파벳 순서 보니까 P가 좀 빨라서. 요거를 그냥 Q라고 합시다. 되죠? 그래서 주어진 이 조건 명제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P, 이면, Q, 이다라는 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명제들은 이와 같은 꼴로 정리해서 여기에서 뭔가 내용들을 파악할 거야. 자, 근데 조금 더 의미. 자, 이와 같이 주어진 P명 Q라는 명제가 있었을 때 무엇이면, 즉 여기는 화살표면 요 무엇이면이라는 개념을 대신하는 기호입니다. 요 화살표가 무엇이면의 뜻이야. 그랬을 때 저 무엇이면 앞에 오는 내용, 자 어떤 뜻이 되겠어? x가 3이면 얘다. 어떤 느낌이야? x를 3이라고 가정해보자라는 뜻인 거거든. 그렇다면 뒤에 오는 얘의 조건은 참이 될 거야 라는 설명적 개념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 화살표 앞에 붙은 이 조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쟤는 가정이다라고 명칭을 붙일 거야. 그리고 뒤에 오는 Q 부분을 결론이다라고 합니다. 그냥 가정의 부분이고 결론의 부분인 거야. 무엇이면 앞에 붙은 부분과 뒤에 붙은 부분은. 조심할 건 P가 가정이고 Q가 결론이 아니라 화살표가 나오는 부분이 가정의 부분이고 화살표를 받는 부분이 결론의 부분이야. 다시 말해서 무엇이면 앞에 있는 조건 파트가 가정의 부분인 것이고 무엇이면 뒤에 오는 파트가 결론의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되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 형태상. 되죠? 자, 그럼 다음과 같은 형태의 꼴로 접근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앞에 명제라는 것, 또 조건이라는 걸 보면서 그때 어떤 말을 했었냐면 우리가 앞으로 다루어지게 되는 모든 명제와 조건의 문제들은 전부 다 하나의 내용으로 귀결된다고 했어. 자, 무슨 문제? 거의 대부분 다. 그래서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야. 자, 명제 땅 던져놓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봐봐. 보기 1, 2, 3번 짝 쓰고 다음 중에서 거짓인 거 찾아봐. 다 이런 문제인 거지.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명제가 주어져 있다면 이 명제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적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얘는 참이죠. 이게 문제는 뭐야? 근데 왜 참인데? 가 나와야 돼. 참은 참이야. 맞는 말인데 왜 참이죠? 왜?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명제를 어떻게 참과 거짓을 판별을 할 것이냐라는 내용을 이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명제의 이제 조건자 빼겠습니다. 그냥 내가 세분화시켜서 조건 명제를 붙인 거지 이제는 그냥 퉁쳐서 조건 빼고 다 명제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뭐 할 거다?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을 배울게요. 주어진 부분에서. 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갖다 쓰는 방법은 얘야. 거의 대부분 다. 거의 한 열에 한 8문제 정도는 자, 이 방법을 써서 참, 거짓을 판별을 해. 쌤 그러면 첫 번째 몰라도 되잖아요. 아니요. 두 번째 방법 가지고는 서술형에서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에서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면 증명해봐 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첫 번째 내용으로 해줘야 돼. 그리고 문제의 서술형 나올 때에도 첫 번째에 대한 개념을 쓸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어떤 명제가 있었다 칩시다.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 그럼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을 써서 참, 거짓을 판별할 거냐면 주어진 각각의 조건에 대한,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에 있는 P라는 것과 Q라는 것 전부 다 아마 둘 다 조건이었을 거야. 그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들을 만들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P에 대한 진리 집합 이렇게, Q에 대한 진리 집합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럼 주어진 부분에서
뭐를 만족하면 쟤를 갖다 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라고 하는 가정 부분의 진리집합이 Q라고 하는 저 결론 부분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면 그때 주어진 저 명제는 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냥 진리집합만 끄집어내서 비교하면 돼. 서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떤 명제가 참이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꼴로 기호를 바꿔주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조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요. 뭐 어떻게? 화살표 2개의 줄자리로. 그래서 문제에 만약에 이와 같은 기호가 써 있으면 얘는 볼 거 없어. 얘는 무조건 참인 거야. 참인 명제에서만 쓰이는 기호입니다. 내용 됐나 여기까지? 대단히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형태가. 뭐 예를 들 건 별로 없을 것 같아. 내용적으로.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 두 번째 방법이 참 난감해. 실제로. 뭐라고 쓰기가 참 애매해. 뭐라고 쓰기가. 내가 이 수업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해왔는데 내 국어가 약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딱 꼬집어서 이렇게 설명해야지라고 쓸 수 있는 문장이 너무 없어. 그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졸려. 어떻게 힘들지? 힘들어. 고생한다. 응? 그래서 굳이 따진다라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장이 됐건 또는 식이건 상관없이 쟤는 문장이면서 동시에 식인 거잖아. 그렇죠? 문장이 주어지건 식이 주어지건 그 안에서 그 구조를 볼 거야. 가정과 결론에 대한 흐름 구조. 그 문장이든 식이든 흐름 구조를 따라서 이라는 방법을 쓸 거예요. 물론 아니 이게 뭔 뜻이에요? 조금 더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자, 첫 번째 방법 이거를 볼 거고요. P면 Q이다. 자, 참인지 거짓인지 볼 거야. 다음과 같이 진리집합적으로 눈에 확 보이는 뭔가 대상물이 있어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이 안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얘를 해석을 해볼 겁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떨 때 참인가라는 쪽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참이다? 모든 것이. 자, P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대상 뭔지 모르겠어. 어떤 식이 좋을지 모르니까. P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Q를 만족시킬 때. 그러면 참이야. 자, P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Q를 만족시키면 걔는 참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자, 얘이면 즉 이게 맞다치면 그러면 x는 3인 거잖아. 그러면 얘가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이 얘도 만족시키면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대입이라는 개념이 좀 커요. 아마 이런 식의 첫 번째 형태꼴로 해석을 할 거라면 아마 방정식 꼴들이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저걸 참되기 전 x 몇이야? 3이잖아. 그 3을 넣어보자는 거지. 넣어서 7 나오면 참인 거야. 이게 첫 번째 해석법입니다. 내용 되겠습니까? 물론 쟤도 이러한 진리집합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이걸 참되게 해주는 x의 값은 3이고요. 얘도 3이거든요. 이렇게 포함된다 말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상관없거든. 따라 참인 거야. 그래서 보통 봤을 때는 어떤 내용 한 가지로만 땅 잘라서 얘는 이걸로만 증명해야 돼. 얘는 이거로만 해야 돼. 이거는 없어. 혼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이 P명 Q라는 걸 이 첫 번째가 아니라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느냐. P를 만족시키는 건 Q밖에 없다. 라고 해석되면 걔도 참이야. 자,
P를 만족시키는 것은 Q밖에 없네 라고 보면 이건 참인 거야. 형태가. 그래서 이 예를 조금 들어줘야 되긴 하는데 내용 자체가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저 예를 가지고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내용 자체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P를 만족시키는 것은 Q밖에 없다. 뭐 예를 든다라면 뭐 이딴 거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서 줘봐. 자, XY가 실수야. 그랬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래. 그러면 X는 0, Y는 0이더래. 자, 이런 식이 있다 칩시다. 자, 뭐뭔 이면이야. 가정 파트, 결론 파트야. 그럼 해석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다시 말해서 뭐 돼? 이 뜻 자체가 이거야. 이걸 만족시키는 건 얘밖에 없어. 라는 뜻으로 해석해줘야 돼, 얘는. 이걸 갖다 위에 걸로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게 얘도 만족해. 이런 뜻은 아니거든,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문장의 형태라든가 흐름 구조라든가 내용적인 부분에 따라서 첫 번째처럼 해석이 가능한 내용들도 있고 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해석해야 돼. 쟤를 갖다가 이걸로 해석할 수는 없거든. 두 번째로. 그잖아? X는 3을 만족하는 게 쟤밖에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 실제로는. 내용돼요. 그래서 이 주어진 부분에서 각각의 형태상 따라서 첫 번째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이걸 만족하는 건 얘네밖에 없어 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지. 근데 실제로 이거 만족하는 건 얘네밖에 없지. 그렇죠? 실수 제곱하면 음수 안 나오거든. 그죠? 근데 음수가 안 나오는데 두 개를 더해서 0 만들어낸대. 그럼 뭐밖에 없겠어? 0밖에 없어. 따라서 얘밖에 안 돼. 그럼 얘는 참인 거야. 자,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말은 쉬운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아니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게 문제인 거야. 아니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걸로 해석해야 돼? 두 번째로 해석해야 돼? 얘를 찾는 게 급선무인 내용이. 약간 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후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주거나 설명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각각의 명제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내용으로 접근해서 참거짓을 판별하는가 이걸 잘 들으셔야 돼. 그게 다 연습이야. 경험이 되고. 그래서 내가 각각의 명제들을 갖다가 참거짓 판별할 때 다 얘기해 줄 거야. 뭘로 했다라고. 잘 들으시고 앞으로 하실 때도 거기에 맞춰서 확인 작업 해주시면 돼요. 내용 됐나 여기까지? 자, 예제 가보죠. 자, 77번 가볼게요. 자, 지울게요. 어머, 지우개 어디였니? 아, 오늘 가영이 오늘 못 온다 그랬지. 여행 갔다 그랬지. 와, 새 거야. 우와. 좋은데? 자, 얘도 좀 지울까요? 어우, 이렇게 안 지워져? 으짜. 오이씨. 모르겠다. 자, 77번.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은? 자, 우선 써볼게요. 쫙 한번 써보고 한번 써놓고 하자. 자, 1번, 2번에, 3번에, 4번에, 5번에. 자, 1번. x제곱 플러스 x가 0이면 자, 이면은 전부 다 화살표인지 대체시킬게요. x는 0 이상이다. 자, 두 번째. 2x-1이 3이면 주어진 거 x제곱 플러스 x-6은 0이다. 세 번째. x가 3의 배수이면 얘는 9의 배수이다. 자, 해석해 볼 거고. 4번. 자연수 n이 자, 소수이면 n제곱은 홀수다. 자, 다섯 번째. 실수 xy에 대해서 xy가 0이면 저기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자, 네 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해석해 봅시다. 얘는 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서 참거짓 판별했는가라는 걸 봐줘야 될 것 같아. 자, 1번. x제곱 플러스 x가 0이면 x는 0 이상이다. 자, 저런 경우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진리집합 가지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얘를 만족하는 내용은 얘도 만족시켜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어진 걸 갖다 진리집합적으로 해석하면 자 우선 봐봐. 요거 진리집합 이거 참되게 해주는 x의 값 그냥 방식 풀면 되죠. 그럼 뭐 있겠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1, 0 있지. 그지? 얘는 어떻게 쓸까? x 0 이상. 자 어떤 수야? 0 이상인 숫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잖아. 그럼 이 숫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뭐로 생각나라 했어? 어떤 수? 실수. 무조건. 숫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걔는 실수인 거야. 그럼 실수면 숫자들을 0 이상이면 0부터 시작할 건데 그 다음부터 숫자를 명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0 이상이야.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1과 0인데 0 이상 포함돼 안 돼? 포함 안 되죠. 포함되지 않으면 쟤는 거짓인 거야. 자, 이게 거짓입니다. 결론. 거짓이에요. 자, 저와 같이 진리집합 가지고서 포함관계 따져서 참거짓을 판별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있던 그 두 번째, 첫 번째 가정의 파트를 만족시키는 것이 전부 다 얘를 만족시킬 것인가 라는 내용도 해석이 됩니다. 즉 이런 거 찾지 말고 뭐 해보면 돼. 이거 만족시키는 값이 마이너스 1하고 0이거든. 두 값을 넣어보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서 봐도 돼요. 그러면 x에 0 넣으면 말이 되는데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는 대상물이 있으면 얘는 거짓인 거야. 모든 게 다 만족시켜야 돼. 그러면 참인 거야. 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1번은 거짓. 자, 2번 볼까요? 자, 2x-1은 3이고 x제곱 플러스 x-6이다. 즉, 제2면 얘 2냐. 이것도 딱 보니까 근들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럼 진리집합 찾기 쉽겠지. 따라서 이것도 진리집합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자, 얘는 2네요. 얘는 뭐 있어요? 마이너스 3하고 2 있네? 어이구야, 참이네. 왜? 포함되잖아. 그쵸? 얘는 참입니다. 즉, 이거는 진리집합 해석 가능하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방법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이걸 만족하는 얘는 얘도 만족시킨다. 라고 해석이 가능해. 그럼 어떻게 보통은? 그냥 거의 대부분 대입이야. 저걸 만족하는 x를 요따 넣어서 0 나오면 참인 거야. 그래서 넣어보게 되면 이거 만족하는 2라는 값을 이 결론 파트에 있는 x에 대입했어. 계산했어. 결론이 맞아떨어지면 참인 거지. 근데 어차피 넣어봐야 0 되겠지. 그럼 참인 거예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이건 좀 쉽네요. 말 그대로 얘는 3의 배수가 다 9의 배수냐고. 그냥 문장 흐름 쭉 쫓아가면 돼. 3의 배수가 다 9의 배수냐고. 아니죠. 그잖아. 주어진 얘네가 이걸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면 뭐야? 얘는 두 번째, 첫 번째 방법이야. 이걸 만족하는 모든 x의 값이 얘를 만족시키냐 라는 뜻인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 얘를 만족시키지 않아. 왜? 여기 있는 3, 9의 배수야? 아니거든. 벌써 한 개만 아니어도 걔는 거짓이야. 알겠습니까? 한 100개의 대상물이 있어. 이걸 만족시키는 모두 한 100개의 대상물이 있는데 그 100개의 대상물 중에서 99개는 다 맞아. 근데 한 개가 틀려. 그래도 거짓이야. 아시겠습니까? 명제에서는 참이 되려면 이걸 만족하는 모든 게 전부 다 얘를 만족시켜야 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수학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얘도 거짓입니다. 물론 뭐 답은 끝났죠. 2번이 답이죠. 왜? 참인 걸 찾는 거니까. 그냥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해석법에 대해서 지금 보는 부분 밖에 없어서. 자, 네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자연수에는 소수라고 하자. 이 소수들을 제곱하면 전부 다 홀수가 되겠느냐. 말 그대로 저걸 만족하는 n이 전부 다 얘를 만족시키니 라고 해석해 줘야 돼. 이거는 진리집합으로 나타내기가 조금 애매하지. 이 내용은.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 두 번째는 얘가 얘를 만족시키느냐 이런 형태꼴로 접근해서 해석해 봐야 돼요. 그럼 생각해봐. 이거 만족하는 소수 뭐 있어? 2, 3, 5, 7, 11, 14 많잖아. 그 중에서 걔네들 전부가 다 제곱하면 홀수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 되는 거 딱 하나 있지. 뭐? 2. 그죠? 따라서 주어진 거 거짓입니다. 자, 다섯 번째요. x랑 y랑 곱하면 0 된대요. 자, 실수가 있었는데 안 썼어. 자,
실수 xy 가지고 xy 곱하면 0되는데 얘는 이걸 만족시키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진리집합 형태 쓰기 되게 애매한 거야. 내용이. 물론 쓰고자 하면 쓰겠지만 그러면 이거 만족하면 이건 뭔 뜻이야?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죠. 자, 일반적으로 또는의 개념은 물론 둘 다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또는은 뭐 어떤 색깔이 더 크다? 둘 중에 하나라는 색깔이 더 크지.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돼. 근데 얘는 둘 다 0이어야 돼. 만족시켜 안 시켜? 안 시키죠. 따라서 얘는 거짓이에요. 자, 지금 이 안에는 해석법이 두 가지 쓰였습니다. 첫 번째,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포함하기 따진 참거짓 판별법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P라는 내용을 만족시키는 것이 모두 다 Q를 만족시키면 참이야 라는 두 번째 해석법이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없어? 그게 없어. P를 만족시키는 거는 Q밖에 없어 라는 내용은 이 안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잘은 안 나오거든, 형태 자체가. 거의 대부분 다 진리집합 아니면 얘처럼 P를 만족하는 대상물들이 모두 다 Q를 만족시켜 라는 쪽으로 거의 대부분 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나오면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77번 답은 2번. 골! 되죠? 이해되겠습니까? 어렵진 않지? 할만하지? 자, 다음은 78번이요. 아이고, 여기도 선미학기 좀 있네요. 자, 78번. 자, 우선 얘는 벤 다이어그램부터 그리겠습니다. 아니, 왜 선생님 명제인데 벤 다이어그램이 아까 뭐라 그랬어? 저놈의 조건이나 명제들은 전부 다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집합적 개념을 상당히 많이 갖다 쓴다. 그래서 진리 집합도 쓰고 또는이나 그리고를 합집합이나 교집합으로 해석도 했고 부정을 갖다가 여집합으로도 해석을 하고 다시 말해서 이 명제들을 해석하는데 집합적 내용을 거의 대부분 다 갖다 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인 즉슨 빼내야지. 집합의 성질 빼내야 되고 집합의 연산법칙도 빼내야 되고. 외웠어 다? 야, 숙제 다 했어? 선생님 저 완벽하게 집합의 연산법칙과 성질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차츰차츰 아시겠죠? 자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집합이 이제 끝났어. 이제 명제할 거야. 그럼 워크북도 끝났어. 그럼 집합이 안 건드려. 8월 말쯤 되면 가물가물해져. 진짜로. 얼마나 휘발성이 강하신지. 그럼 큰일 나.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이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테스트를 갖다가 주구장창 누적해서 볼 거고요. 첫째. 두 번째. 언제쯤 되면 내가 숙제를 갖다가 한 번 더 줄 거야. 앞에서부터 조금씩 더 건드려 보려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학생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얘기 중에 두 가지가 있죠. 자, 공부 잘하는 비결. 뭐 있을까? 공부 잘하는 비결. 뭘 것 같아? 다은아. 다은이? 다정이? 다은이? 너 다은이지? 다정이냐? 아, 미안하다. 아, 얘 비슷한 애 많아서. 미안해? 야, 그래도 다짜리 알고 있는 게 어디야? 공부 잘하는 비결. 뭘 것 같아? 되게 단순해. 배운 거 안 까먹으면 돼. 시험 잘 보는 비결도 있어. 한 번 틀린 거 안 틀리면 돼. 그 문제는 이거지. 한 번 배운 걸 안 까먹기 위해서 난 뭘 하면 될 것이고 한 번 틀린 걸 안 틀리기 위해서 난 뭔 짓거리 하면 될 것인가. 이것만 하면 돼. 요것만. 근데 이걸 학생들이 잘 못하니까 내가 해야지 뭐. 그래서 조만간 이제 테스트, 이번 주 오면 테스트 보셔야 돼요. 그 테스트 이제 계속 이제 앞에서부터 누적시킬 거야. 계속 이제. 저번 주에는 워낙 한 게 없어서 테스트 이상어 봤었는데 이번 주부터 내가 다 만들어 올릴 거거든. 그래서 만들어서 테스트 볼 거니까. 그래서 왜 웃어? 왜? 행복해? 고마워? 그렇지. 잘 보시고 계속 누적시킬 거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주어진 거 보시면 다음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집니다. 어우, 힘들어. 목소리 왜 이래? 자, 이렇게. 자, 주어져 있네요. 자, 여기서 딱 봤어. 자, 우선 문제 보지 말고 얘만 봐보자.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Q집합 P에 포함돼. 그죠? 두 번째, Q집합은 R에도 포함돼.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뭘 만들 수 있다? 자,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 포함되면 참이다. 그죠? 포함되면 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참이면 포함됐었어. 그럼 거꾸로 포함되면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아, Q이면 P라는 조건이 참인 명제겠구나. 가 만들어지지? 그쵸? 두 번째 모두 얘도 마찬가지겠네? Q이면 R이라는 명제도 참이었을 거야. 라는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선 첫 스타트. 두 번째. 자, 집합의 성질을 좀 고민해 봅시다. Q가 P에 포함된다라고 배웠어.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성질이 하나 만들어져요. 기억나실런가 모르겠는데 각각의 집합에 대한 여집합을 비교하면 이런 게 만들어졌었지. 기억나십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개념이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파생되는 개념. 뭐가 된다? 각각의 여집합 붙이면 R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이 포함된다라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드모르간 법칙 아닙니다. 그냥 성질이야, 형태상.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저렇게 만들어버리면 또 다른 조건도 만들 수 있겠네요, 문제도. 그쵸? 여집합을 갖다가 조건화시키면 뭐였어? 부정이었죠? 따라서 주어진 고치면 뭐가 되겠어? not P이면 not Q가 성립하는 거지. 쟤는 참인 명제. 얘도 마찬가지. not R이면 not Q이다도 성립합니다. 내용 됩니까? 자, 중요한 내용이죠. 다음과 같이 집합적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와 같은 명제적인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이 내용들. 물론 만들어지기 전에 이러한 집합적 성질들이 강감하면 못 만들겠지. 이게 우선은 기본은 뭐가 되겠어? 집합에 대한 내용부터 확실해줘야 돼. 내용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잊어버렸다면 지금 외우시면 되겠네요. 아, 얘가 성립하면 얘도 성립하는구나. 지금 오면 될 것 같아. 아시겠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있죠? 오케이. 민규동 강의 들었어? 화요일 거? 어이. 자, 따라서 우리 뭐 찾아야 돼?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거짓인 걸 찾지. 얘네가 참이야. 그럼 얘네 말고는 다 거짓인 거냐? 왜? 아, 선생님 딴 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주어진 게.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요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거 두 가지. 나머지 얘와 얘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성질이고 따라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조건에 대한 명령 형태꼴은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인 거야.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몇 번이겠어? 거짓인 명제. 1번 Q이면 P이다. 여기 있지. 2번 Q이면 R이다. 여기 있어요. 3번 not P면 not Q이다. 여기 있네요. 4번 not P면 not다. 없잖아. 없네. 없어.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됩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요거 잘 봐놔, 요거. 요 관계. 요거 옆에 이제 8단 넘어가서 이제 9단원 수업할 때 또 볼 거야, 요거. 요 내용은. 잘 보시고요. 자, 다음 79번 가보죠. 자, 79번. 자,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P조건. 절대값 x-3은 k보다 작대. 자, Q조건. 마이너스 2 이상 6 이하에. 6 이하? 이하래. 자, 뭐 하재요? P이면 Q이다가, 자, 조건 명제 만듭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게 만들랍니다. 저 명제는 참 돼야 된답니다. 그럴 때 K라는 자연수를 몇 개나 우리가 지정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얘가 참 돼야 돼. 그러면 기호를 이렇게 하나 더 덧붙이면 되겠죠. 참인 명제. 되죠? 여기까지? 그러면 저게 되려면 뭘 만족해야 돼? 해석하려면 딴 게 없잖아. 주어진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돼. 뭘? 진리집합적 내용으로 보여주던가 P의 만족스러운 것을 전부 다 Q가 만족하는지 P를 만족시키는 것이 Q밖에 없는지 셋 중에 하나 보여줘야 돼. 근데 보니까 아주 고맙게도 부등식들로 써 있어. 부등식들로 써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왜? 부등식 내용 자체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쓸 수 있거든. 벤 다이어그램으로 대체시킬 수도 있고 두 번째 어떤 특정 범위다라는 영역 형태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 따라서 부등식 자체는 포함이다라는 부분을 나타내기 가장 쉬운 구조라는 거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라는 조건에 해당되는 쟤를 갖다 정리하시면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뭐라 쓸까요? X는 K 플러스 3보다 작고 마이너스 K 플러스 3보다 크고라는 진리집합은 아니지만 진리집합 비스무리한 꼴. 자, Q는요. 마이너스 2 이상 6 이하라고 하는 아주 고마운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형태꼴. 그러면 얘가 참되려면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지. 그래야 참이지. 그죠? 참되게 만들랬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게 성립하게 만들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범위값 안에 얘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집어들어서 그 모양 자체가 성립하게 만들면 되잖아. 그죠? 따라서 주어진 걸 해주시게 되면 첫 번째 마이너스 2 이상 짜잔 6 이하 얘가 Q야 조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주어진 P 조건. 자 마이너스 K 플러스 3보다 크고 쟤는 K 플러스 3보다 작고 얘가 P 조건. 삐져나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P가 어머 알 같아. 되죠? 자, 이 문제는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 주구장창 했었던 겁니다. 아주 많이. 아주 익숙해져야 돼. 어머, 저 정도면 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줘야지. 그럼 얘 뭐가 되겠어? 자, 이것도 만족시켜야 되고요. 얘도 만족해야 돼. 뭐가? K는. 그러면 K는 쟤를 만족한다?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뭐가? 얘가. 근데 지금 색깔 칠해진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서로 같아졌다고 해서 삐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호가 붙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치? 얘도 마찬가지겠죠. K 플러스 3, 6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도 색깔 칠해진 구정태 보면 알겠지만 서로 같아진다고 해서 파란색이 삐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 등호 붙어도 됩니다. 그럼 우리 뭐 찾아야 돼?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둘 다 만족해야 되죠. 그럼 그리고지. 무슨 집합? 무슨 집합? 아유, 교집합. 저번에는 잘 말하더만. 응? 자, 그리고는 교집합인 거야. 그래서 요 범위값과 이 범위값에 대한 교집합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 됩니까? 그럼 찾는 건 뭐 어렵겠습니까? 자, 쟤는. 자, 요 계산은 뭐 되겠어? K는, 5 이하. 얘는, K는 3 이하에 대한 교집합. 겹친 부분이지? 뭐겠어? 얘죠. K는 3이야. 결론은. 자, 결론은 K는 3이야. 그럼 이 안에 자연수 몇 개? 3개. 1, 2, 3. 끝. 답은 3.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되겠습니까? 자, 79번 잘 보시고요. 근데 이거는 뭐 기본 개념적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의용스럽다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다음 넘어와서 80번 보겠습니다. 자, 80번도 먼저 그리고 시작해야겠네요. 자, 80번 보자. 이렇게 여기에 P, 여기에 Q, 여기에 A 있고요, B 있고요, C 있고요, D 있고요, E 있고요. 아우, 뭐야 이게? 진리집합이래. P 조건의 진리집합, Q 조건의 진리집합, D하고 E는 P의 조건도 아니고 Q 조건도 아닌 것들에 대한 진리집합. 자, 문제에서 뭐 하지? 진리집합이 저와 같이 써 있을 때 우리가 찾을 건 뭐냐면 자, 이런 명제가 있답니다. P이면 not Q이다. 자, P이면 not Q이다. 문제는 얘가 거짓이래. 지금 거짓이래. 참이 아니야. 거짓이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참을 보이는 것보다 거짓을 보이는 게 힘듭니다. 실제로. 더불어서 무엇이다를 보이는 게 편하지 무엇이 아니다를 갖다가 보이는 것도 힘들어. 포함이 되는 걸 보이는 건 편하지만 포함되지 않는 걸 보이는 것도 힘들어. 이거 뭐 생각해야 돼? 정상적인 방향을 따라가는 내용을 보이는 게 쉽다라는 거야. 역방향을 보이는 건 힘듭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보시면 명제 파트에선 역방향, 무엇 아닌 걸 보이든가 포함되지 않는 걸 보이든가 아니다라는 보이든가 이런 내용을 다루게 돼. 근데 이건 아까 힘들다고 했잖아. 그래서 뭔가 작업을 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이다, 포함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꿔서 뭔가 증명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내용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 참임을 보이면 좋겠는데 거짓이래 얘는. 근데 뭐냐 문제. 거짓임을 나타내는 원소가 있대. 다시 말해서 그 원소 때문에 얘는 거짓인 거야. 이 명제가. 도대체 어떤 쉐이가 얘를 거짓으로 만들었는가? X맨을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다? 자, 해석 한번 해봅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건 벌써 원소들 쫙 써 있잖아. 진리집합 쓰기 제일 좋지. 그죠? 그래서 진리집합 나타내면 A, B, not Q 뭐야? not Q. Q가 아닌 거잖아. Q가 아닌 거면 Q의 여집합이겠지? 뭐 있겠어? B, C 빼고 다. A, D, E. 거짓이야. 포함되지 말아야 돼. 그럼 왜 포함이 안 돼? 누구 때문에? 에이. B. 뭐 때문에? A 있어. 자, 포함된 데의 기본 원칙 뭐였어? 두 가지. 첫 번째, 만약에 포함된다라면 얘는 얘가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있어야 돼. 두 번째 원칙, 얘는 얘보다 많던가 같아야 돼. 라는 원칙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포함이 안 된다는 건 두 원칙이 위배되는 거 뭔가 하나예요. 첫 번째, 얘가 갖고 있는 걸 얘가 다 안 갖고 있던가. 두 번째, 얘보다 얘가 적던가야. 아시겠습니까? 한창 뭔가 문제를 풀 때 대충대충이 아니라 원칙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 집합 같은 경우에는 원칙들이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왜 포함이 안 돼? 얘 때문에. B 때문에. B 때문에 포함이 안 돼. 그래서 얘는 거짓이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뭐겠어? B야, B. 이런 것을 갖다 뭐라고 한다? 얘네들을 발레라고 합니다. 참이 아님을 보이는 어떤 내용물들. 이것을 발레라, 발레. 발레 아니야. 발예. 어떻게 해야 돼? 발음 이거. 발레? 발레. 아유, 힘들어. 몰라. 응? 난 이것도 제일 힘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발음해? 뭐야? 애매해.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아무튼 얘는 발례. 그랬더니 아까 저 수업하고 왔는데 어떤 학생 계속 발레. 발레라고 발레. 발레라고 발레. 발레 이거 말고. 발레야. 발레라고 그래요. 알겠죠? 반대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예시라는 뜻인 거야. 발레. 아시겠죠? B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런 방식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나요? 왜? 참임을 나타내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그러면 거짓임을 나타내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세 가지까지는 아니고 한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다음처럼 진리집합적으로 해석하시던가. 아니면 이게 보면 돼. 얘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말로 해석하는 거야. 얘가 갖고 있는 애들 중에 얘가 없는 거. 이게 좀 편해. 얘가 갖고 있는데 얘는 없어. 그게 발레야. 간단히 말하면. P는 갖고 있는데 Q랜다. 요 놈은 없어. 이게 발레야. 같은 말이겠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발레 쓸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어저께 고3 문과 여학생이 저쪽 동탄중앙고 전교 5등 하나 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발레가 뭐예요? 난감했어. 고3 문과 전교 5등. 선생님 발레가 뭐예요? 뭐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장장 25분에 걸쳐서 설명해주고. 웃긴 건 뭐냐면 쭉 설명하는데 하다가 마지막 30초에 말한 것만 기억했어. 딱 마지막 30초. 잘 이해 안 돼? 모르겠는데? 이해 안 돼? 그때 문제가 뭐냐면 되게 복잡했어, 식이. 약간 P에 오는 조건식과 여기 오는 조건식이 막 되게 복잡한 식이었어. 이게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를 대라는 문제였어. 이해를 못해 계속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냥 간단하게 얘가 갖고 있는데 얘는 없는 애. 그럼 그때 문제가 이제 진리집합이 나오는 문제였거든. 얘는 갖고 있는데 요 체인은 없는 거. 뭐야? 얘요. 얘가 발레야. 아, 내가 24분 30초 동안 뭐를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나. 딱 그 30초만. 그래서 딱 그게 잘 맞는 것 같아. 얘는 갖고 있지만 얘는 없는 거. 그게 발레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8단원 마지막 문제. 81번. 어우,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해서 중요합니다. 자, 우선 쓰고 갈게요. 근데 자, 보시면요. 보기엔 봐봐. 1, 2, 3, 4, 5번. 뭐가 지금 있다 앞에 보니까. 어떤 모든, 어떤 모든. 아, 대충 문제 내용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저런 어떤이나 모든이라는 형태의 단어가 포함됐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자, 1번. 어떤 소수, 짝수. 2번. 모든 실수, x는 제곱해서 0 이상. 3번. 어떤, 썸이야. 자, 양의 실수. x제곱, x. 자, 4번. 어떤, 얘도 실수. x제곱 플러스 x는 0이야. 자, 5번. 모든. 자, 무리수. x제곱 유리수. 자, 얘네들은 뭐냐? 앞에서 봤던 조건 명제들은 저기처럼 어떤이나 모든의 개념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를 봤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제 명제 보다 보면 저와 같이 앞에 어떤이나 모든의 개념이 포함된 상태에서 참거짓을 판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쉽게 보면 돼. 자, 모든이 붙었어.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돼야 돼.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 홀? 어떤은 뭐야? 반대야. 되는 게 있기만 하면 돼. 그 수많은 내용 중에 한 100개의 대상물이 있는데 99개가 안 돼. 근데 한 개가 딱 돼. 그럼 참, 어떤은. 이 개념인 거야. 모두는 다 돼야 되고, 어떤은 되는 게 있기만 하면 된다는 뜻인 거야. 아시겠죠? 그럼 봐보자. 자, 어떤 소수는 짝수래. 있잖아. 2. 되죠? 참입니다. 참이야. 따라서 답은 아니야. 왜? 거짓 찾을 거니까. 자, 2번. 모든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이래. 아, 이거 뭐 워낙 많이 썼으니 이거 당연한 거잖아, 이거죠. 그죠? 모든 실수 제곱하면 0 이상이야. 음수 안 나와요. 따뜻한 참이죠. 답은 아니에요. 세 번째, 뭔 뜻입니까? 이걸 만족하는 양의 실수가 있대란 뜻인가요? 썸이니까. 얘가 되는 부분이 있기만 하면 돼. 그럼 무슨 부분인데 해석하려면 정리해서 봐야죠. x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아. 계산하면 x의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으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이거 만족하는 양의 실수 x가 있어 없어? 있죠. 있기만 하면 돼. 그럼 참인 거야. 이 안에 이 안에 들어가는 양의 실수가 없겠어? 열나 많지? 있기만 한 개만 있어도 돼. 한 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참입니다. 답은 아니죠. 자, 4번도 썸입니다. 어떠냐? 즉 이거 만족하는 x가 있니? 실수 안에. 당근 빠따 있지? 뭐겠어 이거? 딱 봐도 x는 마이너스 1, 0이네. 있네. 두 개나 있네. 그죠? 따라서 얘도 참입니다. 따라서 얘는 답이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 모든 무리수는, 자, 무리수 전체는 다 제곱하면 유리수 되니? 안 되죠. 이건 발레가 있어. 어떤 발레? 자, 발레. 워낙 많겠지만 하나 예를 들어서 뭐 x를 갖다가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해보자. 이거 제곱하면 유리수 안 나와요. 루트 안 없어져. 루트 2 플러스 1 제곱하면 3 플러스 2 루트 2 나와. 무리수 돼. 따라서 얘는 뭐가 되겠어?
some이었으면 참이었을 거야. 근데 all이야. 모든 무리수는 다 유리수니 제곱하면 아닙니다. 얘는 거짓이죠. 왜? 안 되는 게 있거든. 따라서 답은 5번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딴 거 없어. 모든과 어떤에 대한 해석법 딴 게 없습니다. 모든은 정말 말 그대로 다 돼야 돼, 다.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돼. 근데 some은 되는 것만 있으면 돼. 몇 개는 상관없어.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필요 없지 않으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8단원 끝내죠.